이번 라운드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빅매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매치였죠.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두 골을 먼저 먹히고 네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또다시 맨시티가 후반전에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이 경기는 가장 이 차이를 만들었던 게 에너지 레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젊은 선수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오늘 경기 본인들이 홈 경기다 보니까 전방에서 압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앞쪽에 덴벨레가 이제 독감 때문에 이제 지난 경기도 못 나왔었고, 오늘 경기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강인, 두에, 바르콜라 젊은 선수 3명이 있었고요. 중원에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네베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할 때 맨시티가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과감하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비안 루이스라던가 네베스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달려나오면서 4명의 맨시티의 수비수를 한 번에 압박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과감하게 이제 올라오면서 비티냐, 네베스가 올라와서 실바와 코바치치를 압박하고요. 마르키뇨스가 데브라이너, 파초가 홀란드를 압박하는, 이렇게 이제 그냥 1대1로 압박을 앞쪽에서 강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압박도 가능하고, 이강인이나 바르콜라 측면 공격수가,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좀 가운데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키미가 올라와서 그바르디올, 그리고 마르키뇨스, 파초, 멘데스, 그리고 이제 뭐 이강인 선수와 두에는 계속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오늘은 제로톱에 있을 때가 많았죠. 그래서 두에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하키미가 올라와서 3백,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 압박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늘 경기 파리 생제르맹은 에너지 레벨을 살려서 맨시티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빼앗아 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장면 보면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올라가면서 가운데 있는 이강인, 왼쪽에 바르콜라, 오른쪽에 두에, 이 4명의 선수가 맨시티의 포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를 지금 앞쪽에서 하나, 둘, 셋, 넷을 압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도 압박을 위해서 쭉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무리하게 앞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다가 여기서 또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맨시티의 볼을 앞쪽에서 끊어버리는 장면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도 이번에는 멘데스가 올라오면서 오른쪽 풀백인 마테우스 누네스를 압박하고, 바르콜라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강인, 두에거든요. 여기서도 한 명 한 명씩 모든 이제 맨시티의 포백을 다 압박하면서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한 명씩 다 붙잡으면서 모두 다 이 맨시티의 선수들을 쉽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경기 이 파리 생제르맹이 본인들의 에너지 레벨이 우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가 젊다, 이걸로 이제 그 컨셉을 잡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을 풀어냈느냐, 간격을 일부러 넓게 만들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앞으로 막 달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시티는 후방에서 볼을 소유를 할 때 내려와서 베실바, 코바치치, 데브라이너, 포든,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달려 나오면서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고, 또 좁은 공간에 갇혔을 때 기동력적인 싸움이 안 되면 볼을 빼앗기는 횟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포든, 홀란, 사비뉴, 데브라이너 모두 다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맨시티의 선수들이 앞쪽으로 나가 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뒤로 물러나게 되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공간이 넓어지죠. 그리고 이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중간중간 데브라이너 혹은 포든, 실바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에데르송 골키퍼가 주는 거예요. 약간 길게. 그러면 공간이 넓으니까 포든이나 이런 이제 기술이 좋은 선수가 볼을 잡으면 넓은 공간에서 탈압박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탈압박이 되는 순간 바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오늘 경기는 이 맨시티가 압박이 좀 파리 생제르맹이 강하니까 경기장을 일부러 넓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탈압박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장면 보면 맨시티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앞쪽에 누네스, 포든, 홀란, 그리고 왼쪽에 사비뉴, 그리고 여기서 데브라이너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거리가 엄청 멀어졌죠. 근데 여기서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달려나가면서 이제 볼을 받거든요. 어떤 장면이었냐? 데브라이너가 내려오는 척을 하다가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뒷공간으로 뜁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대1 압박이니까 요 공간으로 한 번에 뻥 차요. 그러면서 뒷공간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장면 보면 뒷공간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데브라이너에게 거의 1대1에 가까운 찬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맨시티가 의도적으로 좀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오면서 한 번에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도 맨시티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앞쪽의 선수들이 다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아칸지가 볼을 잡았을 때 받자마자 앞을 바라보고 뛰어나가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뒷공간을 공략하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도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또 앞쪽에 있는 압박이 간격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을 이제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이 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도 혼란이 뛰어들어가면서 넓은 공간을 쓰는, 이게 이제 근데 경기 초반, 후반전 초반까지 요 플레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공격 기회를 맨시티가 많이 만들었어요. 이 장면도 보면 여기서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측면에 누네스가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한 번에 뻥 때려 놓거든요. 공간이 넓으니까. 그리고 맨시티 선수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 분산이 돼 있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이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이 멀어져요. 안쪽에 공간이 넓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으로 볼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공간이 넓으니까 볼을 잡아서 데브라이너에게 주고 본인은 뒷공간으로 뛰죠. 그러면 이 공간이 넓으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거의 뭐 1대1 찬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누네스가 뛰어 들어가는 걸 이제 멘데스가 유니폼을 잡아 끌면서 옐로 카드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결정적인 찬스니까. 이 장면도 보시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엄청 멀어요.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멀리 만들어서 이 넓은 공간에 여유를 좀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뻥 찹니다. 또 혼란에게. 그리고 혼란에게 뻥 차주고 혼란이 내려오면서 경합을 해요. 경합을 해서 떨어뜨려 주니까 이 공간에서 실바와 그리고 데브라이너에게 볼이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볼을 가지고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전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장이 이제 넓어지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가 멀어지면서 맨시티가 여기서 한번 거쳐 나오면 바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에 선수가 없는 거를 뭐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포든이 볼을 끌고 들어가서 사비뉴에게 스루 패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찬스가 또 나오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쪽에서 압박을 하려니까 맨시티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의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그런 형태를 일부러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득점까지 이어지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이 성공을 한 거죠. 이 장면도 그냥 에데르송이 뻥 찹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멀어요. 그러니까 멘데스가 여기서 이 롱패스를 걷어내려고 했는데 걷어낸 게 달려나오는 마테우스 누네스에게 걸려요. 요 공간이 엄청 넓어졌죠. 그래도 맨시티에서 가장 기동력 있는 선수는 이 마테우스 누네스잖아요. 그래서 요 간격이 멀어졌을 때 볼을 가지고 요 공간으로 볼을 전진시킵니다. 그리고 이 마테우스 누네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바로 이런 거죠.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물론 이제 포든이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간격이 엄청 멀어지면서 누네스가 이 공간 안으로 볼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누네스가 이 공간으로 볼을 끌고 들어올 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아무도 견제를 못합니다. 경기장이 넓어서. 그리고 볼을 끌고 들어가니까 반대편으로 데브라이너, 경기장에서 안 보이지만 그릴리시가 뛰어가요. 그래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볼을 끌고 들어가서 그릴리시에게 스루 패스. 완벽하게 이제 들어갔고요. 공간이 정말 많았죠. 그 다음에 그릴리시가 볼을 잡아서 이 넓은 공간에서 또 공격을 잘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컷백. 근데 이 컷백이 또 아무래도 간격이 멀어지니까 미드필더들이 급하게 내려와서 이 컷백을 끊다 보니 네베스의 발을 맞고 혼란이 득점. 요 이제 연쇄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장면이 딱 그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이 구상을 했던, 약간 이제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측면이나 에너지 레벨적인 측면에서 좀 밀리니까
아예 그냥 이 본인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경기장을 넓히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첫 번째 골도 사실 잘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넓게 경기장을 쓰는 이런 게 결국에는 기동력이 좋은 팀들이 또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두 골을 넣은 이후부터 맨시티가 급격하게 경기를 파리 생제르맹에 내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경기장을 넓게 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을 잡았을 때 홀란, 포든, 사비뉴 다 올라가요.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간격이 멀어졌는데 여기서 세컨볼이 나온다. 그러면 이 세컨볼이 나올 때는 정말 순수하게 누가 먼저 달려들어서 이 세컨볼을 가져가냐 이건데, 이 세컨볼 싸움에서 후반전 되자마자 시간이 지나자마자 맨시티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상대가 아예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이 장면. 아까 그 두 번째 맨시티의 골 장면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경기장을 맨시티가 정말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엄청 멀리 두고 있죠. 그래서 그냥 뻥 찹니다. 앞으로. 이 간격을 멀리 크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아까 전처럼 달려 나오면서 볼을 끊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수가. 근데 끊었을 때 간격이 멀어지니까 맨시티의 미드필더들이 여기서 세컨볼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달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달려 나오는 스피드가 늦는 거예요. 간격이 머니까. 그래서 볼을 끊어서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오는데 이 공간을 편안하게 놔둡니다. 수비 라인에서 모든 선수가 다 못 올라와요. 그래서 볼을 끌고 가는데 뒤늦게 맨시티의 선수들이 달려들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수비 라인은 또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 간격도 멀어지죠. 그래서 편안하게 볼을 끌고 이 안쪽 공간으로 그냥 전진을 합니다. 거의 대지를 가르는. 그래서 여기서 볼을 끊었는데 볼을 끌고 맨시티의 페널티 박스 앞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예 미드필더 싸움이 안 되는 모습이죠.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롱킥을 때렸어요. 그 다음에 교체로 들어온 하무스가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요 세컨볼 장면에서 맨시티가 세컨볼 싸움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볼을 가져오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그리고 맨시티 선수들이 압박을 위해서 달려들어요. 달려드는데 코바치치, 데브라이너, 포든인데요. 여기서 제대로 압박이 안 됩니다. 기동력이 느려서. 그래서 유유히 볼을 끌고 요 라인 사이를 그대로 지나쳐요. 파리 생제르맹이. 그러면서 또다시 뒷공간이 편안하게 열리죠. 그러니까 이게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하는 오늘 방법이 이제 앞쪽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맨시티를 몰아넣고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홀란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 약간 앞쪽으로 달려가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간격을 벌려놓자 이건데, 간격을 벌려놓으니까 요 세컨볼 싸움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맨시티의 안 좋은 기동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네 번째 골 실점할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데르슨 골키퍼가 롱킥을 뻥 찹니다. 아까처럼 앞쪽에 이제 선수들이 간격이 지금 넓어진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수가 달려 나오면서 롱 패스를 끊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컨볼이 나오거든요. 세컨볼. 근데 이 세컨볼 싸움에서 하키미랑 그바르디올이 뛰어가는데 하키미가 먼저 뛰어갔습니다. 기동력에서 좀 진 거죠, 일단. 그리고 하키미가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하니까 그바르디올이 뒤에서 약간 달려 나오면서 이 세컨볼을 향해서 달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달려들 때 클리어링이 잘못됩니다. 한 발 늦어서. 그리고 이 클리어링이 잘못된 게 하무스한테 가죠. 그리고 여기서 하무스가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득점. 마지막 쐐기골이 나오는 장면도 결국에는 기동력이 안 되니까 경합에서 지게 되고, 그 경합에서 지게 될 때도 약간 클리어링이 무모하게, 그리고 제대로 클리어링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는, 요런 이제 문제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에너지 레벨에서 맨시티가 너무할 정도로 이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경기에 또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록이 오늘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의 슈팅수, 두 번째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슈팅수가 비등비등합니다. 8대 7이에요. 그리고 맨시티가 두 골을 넣었죠. 7번의 슈팅에서.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이렇게 비등비등할 때는 아무래도 맨시티 선수들의 결정력이나 기술적인 능력이 파리 생제르맹보다 뛰어나니까, 결정력이 더 좋으니까 2대 0으로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2분 이후, 그러니까 2대 0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주황 색깔이 파리 생제르맹의 슈팅이고요. 파란 색깔이 맨시티의 슈팅이거든요. 맨시티가 87분에 나온 두 번의 슈팅, 심지어 이 슈팅도 한 번의 공격 장면에 나왔던 장면이었어요. 요때 빼고는 한 번도 슈팅을 못했습니다. 다 이 파리 생제르맹의 슈팅이죠. 세컨볼 싸움에서 지고 하면서.
그래서 52분부터는 슈팅 숫자가 18대2. 처참하게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면서 이제 후반부부터는 거의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파리 생제르맹의 주도였죠. 이게 일단 문제였고,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마테우스 누네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세운 걸 어느 정도 두 번째 골이 나올 때 이득을 봤잖아요. 마테우스 누네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제 아까 득점이 나올 때 보여드렸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경기장을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 때 마테우스 누네스가 오른쪽에 있다가 요 공간으로 기동력을 살려서 막 들어오는 이런 게 됐어요. 근데 누네스가 이 기동력이 매우 좋은 반면에 중원을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때마다 수비적인 미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가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맨체스터 더비 때도 누네스의 미스 때문에 결국에는 역전을 당했었고, 누네스가 풀백으로 나올 때마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골을 만들었을 때는 누네스가 중원 싸움에 아주 큰 도움을 줬지만 실점을 할 때 장면들을 보면 다 누네스 쪽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누네스가 바르콜라를 마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르콜라에게 이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누네스가 뒷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어설프게 달려들었어요. 달려드는 타이밍이 누네스가 미드필더에 있을 때는 달려드는 걸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렇게 달려들어야 중원 싸움이 되고, 중원 싸움에서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는 뒤에 또 우리 선수가 있으니까 뒤에서 볼을 빼앗을 수가 있죠. 상대를 압박하면서 상대의 볼터치 미스가 나거나 저렇게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치고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누네스가 수비수니까 어설프게 달려들면 안 되는데 과감하게 달려들다가 바르콜라가 뒷공간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역이용해서 바르콜라가 누네스가 달려들 때 누네스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고 달립니다. 그러니까 누네스가 여기서 압박을 했을 때 만약에 미드필더 라인이었으면 뒤에 수비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끊어주는 게 가능한데, 누네스가 미드필더가 아니라 최종 수비수 라인에 있다면 요 뒷공간에 아무도 선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르콜라가 편안하게 뒷공간을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르콜라가 밀고 들어가서 컷백, 그리고 덴벨레의 득점 편안하게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점도 마찬가지예요. 두에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누네스가 두에에게 붙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두에가 볼을 잡았을 때 슬금슬금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엔 누네스가 안 달려든다고 가만히 있어요. 두에가 돌파를 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실점을 할 때 뒷공간이 본인이 달려들면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또 안 달려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요 장면에서 슬금슬금 안쪽으로 두에가 볼을 끌고 들어오면서 슈팅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드는데 압박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두에가 정말 편안하게 여기서 접고 들어와서요, 누네스가 안 붙으니까 각도를 만들고 슈팅을 해요. 접고 들어왔는데 압박이 아예 없죠. 압박을 안 받는 상황이에요. 누네스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따라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 이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고요. 에데르슨 골키퍼가 몸을 날려봤지만 골대를 맞고 나온 게 바르콜라에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바르콜라가 심지어 에데르슨 골키퍼가 몸을 날렸으니까 편안하게 빈 골대에 득점. 이것도 이제 이번 시즌 맨시티의 플랜이 꼬이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 자리에 워커가 나왔었는데 워커가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오른쪽 풀백 자리에 누가 설 것이냐, 리코 루이스를 기용했는데 리코 루이스가 수비가 좀 불안하고 피지컬이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이 괜찮고 기동력이 좋은 누네스를 썼는데 누네스가 전문 풀백이 아니니까 또 저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 기동력적인 문제가 뭐 오른쪽 풀백 자리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간격이 멀어졌을 때 세컨볼 싸움, 요 세컨볼 싸움에 계속 지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게 그 마테우스 누네스 쪽에서 역전골이 나올 때도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재밌게도 교체가 되자마자 실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네스가 계속 실수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누네스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네스가 못하니까 누네스를 빼고 스톤스를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리코 루이스가 오고 그바르디올 왼쪽, 가운데에 이제 스톤스와 아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풀백을 리코 루이스가 처음에는 왼쪽에 이제 교체로 나왔다가 누네스가 빠지면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근데 요 이제 과정에서 미스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 프리킥을 처리할 때 마테우스 누네스가 가장 반대편 쪽을 막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가장 끝에서, 이게 이제 전반전에 나왔던 장면인데, 요 오른쪽에서 프리킥이 나올 때 네베스가 뒤에 있다가 넓은 공간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파리 생제르맹의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그리고 이런 장면이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면 자주 나옵니다. 네베스가 약간 뒤쪽에 빠져있다가 반대편으로 뛰면서 그쪽으로 프리킥이 넘어가거든요. 아무래도 가운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제공권 싸움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쪽에 빠져 있다가 네베스가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게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선수가 오늘 누네스였어요. 그런데 오늘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누네스가 요 자리에 있었는데 누네스가 없어졌습니다. 교체가 돼서. 그리고 이게 누네스가 나가자마자 나온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네베스가 손을 들고 있는데 아무도 이 선수를 안 막아요. 그래서 요 자리가 그냥 비는 거예요. 어차피 파리 생제르맹은 요 가운데에서의 경합은 잘하는 팀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베스가 뒤로 빠지면서 요 반대편 공간을 노리는 건데 요 공간에서 그대로 네베스를 놔둡니다. 여기서 실점. 요게 이제 어쨌든 맨시티가 누네스가 수비가 안 되니까 누네스를 빼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마크맨도 놓치고 수비 위치 선정이 바뀌는 요 과정에서 미스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맨시티가 수비적으로 너무 미스가 많다. 기동력 싸움 안 되고요. 기동력 싸움이 안 되니까 마테우스 누네스로 오른쪽 풀백을 약간은 땜빵식으로 기용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누네스를 빼니까 누네스를 빼면서 또 수비적인 미스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제공권 싸움이나 이런 기동력 싸움에서 안 되니까 그바르디올이 마지막에 또 미스를 하면서 또 실점 내주고,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맨시티가 공격보다도 수비가 문제. 그래서 후사노프라던가 헤이스라던가 이런 중앙 수비수를 계속 겨울이적 시장에서 사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맨시티는 수비 라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지난 그 맨시티가 그 주말 경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앞서다가 두 골을 먹히면서 동점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맨시티의 경기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요. 앞서 나가다가 따라잡혀서 먹히고 비기거나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페에노르트전, 심지어 3대0으로 앞서다가 3대3 동점. 이번에 뭐 브렌트포드전도 2대0 앞서다가 2대2 동점. 최근에 있었던 뭐 에버튼전도 1대0으로 앞서다가 동점. 맨유전도 1대0으로 앞서다가 2대1 역전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시티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리고 수비 라인에 아무래도 미스가 많아지면서 마지막에 지키는 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를 너무 상대팀에게 넘겨주는 흐름이 많아지면서 역전패를 당하거나 앞서 나가다가 따라잡히는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맨시티의 문제는 공격보다도 떨어져 있는 기동력과 수비, 이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맨시티가 경기에 패배하면서 파리 생제르맹과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승점 7점에서 10점으로 바뀌면서 22등이 됐고요. 맨시티는 25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순위가 바뀌면서 맨시티가 24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여전히 파리 생제르맹이나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지금 맨시티가 안 좋은지를 또 보여주는 순위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가 그래도 맨시티는 이제 클럽 브리에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매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오늘 경기 이 맨시티가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다는 것은 또다시 이 맨시티가 이번 시즌 왜 지금 이렇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커리어에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경기였다.